하쌤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이 두 거대한 나라가 서로 맞짱을 뜨고 있는데 그들도 언젠가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손을 잡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 같은 파국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을 내밀게 될 겁니다. 자, 1차적으로 한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환율 가지고 서로 어른거리면서 싸우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환율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높이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환율 조작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하게 되죠. 이 같은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강대국이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싸우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애환 보유액이죠. 우리는 이미 1997년 한번 겪었죠.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하지만 나왔죠. 왜냐하면 때문이다. 요 표현 가지고 전체를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환 보유액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만큼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야. 그러면 왜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자, 애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미국 달러 또는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발행한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이자가 발생하죠. 그런데 미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는 제로 금리에 가깝죠. 자, 한국은행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샀습니다. 그러면 원화를 뿌리게 되죠. 원화를 뿌리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남아들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때 발행하는 게 바로 통환채죠. 그래서 통환채 발행을 통해서 현금을 걷어들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새끼를 못 치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어마어마한 애환을 사기 위해서 역시 우리나라 돈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야 합니다. 이렇게 두면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통환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국채와 한국은행의 통환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데 미국채는 거의 제로 금리이고 한국의 통환채는 어쨌든 간에 미국채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입이자 여기 직업이자 둘의 관계를 따지면 직업이자가 더 크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면 좋습니다. 자, A. 적정성 논란이 비어질 수도 있죠. 늘려 한다는 주장도 있죠. 과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아야 하겠죠. 자, 답은 D인데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환채, 미국이 발행하는 미국채 둘이 금리를 비교하면 미국채는 거의 제로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쨌든 간에 미국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2, 3%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는 수입이자이고 여기는 직업이자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비용이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방금 풀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격한 대립에 따른 전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치 국면에서는 중국이 우선 달러 보유를 늘려가려고 그럽니다. 자, 미국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국은 1차적으로 서로 맞대응할 실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사서 자꾸만 창고에 쌓아두게 되죠. 그러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중국 수출 기업들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죠. 이와 같은 일거양득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압박을 가하게 되죠.
자, 어쨌든 둘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달러 함정이라는 상식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달러 함정은 미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채권 팔려고 시중에 내놓는 순간 전 세계는 요동을 치게 되죠. 드디어 중국이 미국을 포기했다 이와 같은 평가를 하면서 갑자기 전 세계 금융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계속 미국의 달러를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자, 1번 중국이 달러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죠. 자, 2번 중국이 외환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엄청나겠다. 방금 우리 한국은행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칭화대 교수들은 1년에 그 비용만도 엄청나기 때문에 1년에 항공모함 3척을 바다에 수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답은 중국이 이완화 국제화를 생각한다면 이완화 강세는 필수적이다. 자, 여기서 이완화 국제화는 전 세계에 위안을 마구마구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완화 강세는 필수적이다. 이완화 강세의 뜻은 이완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 뜻입니다. 즉 이완화하는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찾게 되죠. 만약에 상품 가치가 없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완화 국제화를 생각한다면 달러 대비 환율을 낮춰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딜레마죠. 자, 답은 3번인데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수출 부진 해소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완화 가치 상승이 아니라 이완화 가치 하락이죠. 자, 이것은 표현에 대한 얘기인데 달러 환율이 오르면은 이완화 가치는 하락한 거고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이완화 가치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올린다면 이완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차이메리카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합성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서로 어르렁대면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기생하면서 공생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미국의 시장을 중국에 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서 상품을 팔아서 달러를 많이 확보해야만 미국의 국채를 사주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를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나라 재정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달러를 많이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발행한 국채를 사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미국 시장에서 달러를 버려야만 그들의 국채를 살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따른 용어가 바로 차이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러 함정과 차이메리카 이 용어 2개 정도는 알아주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른 구성 그리고 해석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